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30대의 여성분이세요. 젊은 나이대의 분인데 상당히 당혹스러운 일을 겪으신 것 같아요. 언제나 시댁에서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죠. 사연자분께서도 정말 당황스러운 사람을 시부모로 만나셨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현명한 대처로 상황을 시원스럽게 헤쳐나오셨네요. 구독자분들, 한번 들어보시고 사연에 공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인 여자입니다. 지금 서울 살면서 직장 다니고 있고요. 요즘 직장 출퇴근하면서 사연 유튜브 정말 재미나게 듣고 있는데 제 인생 이야기도 한번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20대 중반에 결혼했어요. 네, 요즘 사람치곤 굉장히 이른 나이에 결혼한 거죠. 보통 제 친구들도 30 넘어서 결혼하는 게 일반적이니까요. 하지만 당시 저는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무척 강했어요. 남자친구를 정말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었다기보단 제가 그냥 결혼해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는 게 꿈이었거든요. 전 부모님이 어려서 이혼하셔서 편모 가정에서 자랐어요. 저희 엄만 저를 정말 최선을 다해 길러주셨지만 그래도 아빠의 부재가 뼈아플 때 많았죠. 그래서 전 엄마와 더불어 행복하게 살면서도 빨리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아이와 함께 살고 싶었고요. 20 중반에 전 남자를 소개받아 결혼했어요. 직장 동료가 소개해줬는데 나름대로 안정적인 중견기업 다니는 괜찮은 사람이었죠. 다만 키가 너무 작고 얼굴이 잘생기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남자가 잘생기고 허우대 멀쩡하면 뭐 하겠어요. 사실 저희 엄마도 아빠가 잘생겨서 결혼했는데 결국 바람을 너무 피워서 헤어졌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 남자가 그리 잘생긴 것이 좋지만은 않다는 게 저희 엄마와 제 공통적인 의견이었죠. 소개받고 나서 한 반년 사귀고 이 사람이면 그래도 평생 같이 살아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가정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남자도 가정적이면서 부드러운 사람이길 바랐거든요. 소개받았던 남자는 평범하고 소심하고 말소리도 작고 부드러운 남자였어요. 그래서 결혼을 바로 결정하게 되었죠. 저도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결혼하면서 남편의 희망에 따라 그만두었어요. 남편은 그래도 집에 아내가 있으면서 살림을 도맡아주는 걸 바랐기 때문이죠. 저도 그게 행복한 가정 꾸리는데 훨씬 도움될 거라 생각해서 그냥 그러기로 했어요. 제 직장이나 일도 상당히 유망한 편이었지만 제 인생이 먼저라고 생각했거든요. 신혼생활은 제법 행복했어요. 결혼 전에 만났던 시댁분들은 무척 좋은 분들이었죠. 시부모님하고 시누이가 한 명 있었는데 세 분 모두 상식적이고 말투도 점잖은 분들이었어요. 결혼 뒤에도 마찬가지라서 저는 제가 참 운이 좋다고 생각했었죠. 네가 결혼을 너무 잘한 것 같아서 엄마는 뿌듯해. 가끔 제 엄마는 제가 친정가면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저희 엄마는 평생 시장에서 일을 해오셔서 말투도 좀 거칠고 겉모습도 거친 편이거든요. 아휴, 네가 그렇게 점잖은 집에 시집갈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엄마 같은 시어머니였으면 얼마나 힘들었겠니? 엄마가 뭐가 어때서? 아유, 엄마는 겉모습도 이렇고 말투도 그렇고 아무래도 좀 그렇잖아. 엄마가 얼마나 가슴 따뜻한 사람인데 무슨 소리예요. 그래도 내가 시험이라고 생각해봐라. 얼마나 힘들지.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저희 시댁을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사실 누가 봐도 편모 가정인 저희 집보단 멀쩡한 가정 이루고 사는 시댁이 훨씬 좋아 보이긴 했죠. 하지만 그런 행복한 상황은 얼마 가지 않았어요. 저희는 2주일에 한 번 시댁 가서 가족끼리 다 같이 저녁 먹곤 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시누이는 가만히 앉아서 손 하나 까딱 않고 저만 손이 닳도록 시어머니를 도와 일하곤 했어요. 시누이가 직장이라도 다니면 그렇구나 했겠지만 사실 시누이가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면서 거의 3년 넘게 백수로 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집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니까 좀 속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은근히 시누이한테 같이 일하지 않겠냐는 식으로 말을 했죠. 어머, 아가씨, 저 지금 설거지하면서 손을 못 대는데 식탁 좀 치워주시겠어요? 어머님이 찌개 놓으셔야 하는데 자리가 없네. 알았어요.
처음엔 신우이가 못마땅하다는 얼굴을 하고서도 그냥 말을 들어 치우더군요. 근데 그게 몇 번 반복되니까 아예 제 말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제가 한 살이라도 위고 손윗 사람인데 그런 식으로 무시당하니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조금 날카롭게 말했어요. 아가씨, 지금 숟가락 젓가락도 식탁에 없는데 놔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지금 바빠서요. 새언니, 그거는 좀 알아서 하시면 안 되나요? 신우이가 도리어 저한테 그러는 거 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백수인데다 그때 당시에도 계속 거실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렇게 앉아서 멍 때리고 있느니 저 같으면 나와서 일을 돕겠더라고요. 그런데 도리어 저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속상했어요. 언니는 일 잘하잖아요. 집안 원래 밥집 하신다면서요. 주방일 쉽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신우이는 말을 덧붙이며 저를 흘끔 봤어요. 근데 이게 글로 써놓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말투가 되게 비꼬는 듯한 말투였거든요. 게다가 지금도 제가 거의 독박으로 일하고 있는데 말이죠. 물론 시어머니가 요리를 주로 하시긴 했지만 재료 손질하고 설거지는 제가 다 하고 있었어요. 집안일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정작 요리보다 그런 앞뒤 절차들이 훨씬 더 힘들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울컥하면서 저도 모르게 말이 날카롭게 나갔어요. 아니 아가씨, 제가 아무리 부엌일에 익숙하다고 하더라도 손이 놀고 있는데 아가씨가 좀 도와주시면 안 되는 건가요? 지금 뭐 아가씨가 일이 바쁜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할 일도 없고. 내가 할 일이 없다고요? 누가 그래요? 아가씨 지금 텔레비전 보고 계시잖아요. 공부하다가 잠깐 쉬는 거예요. 아니, 할 일이 없다니? 말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언니? 신우이는 오랜 시간 공무원 시험 떨어지고 있어서 열등감이 좀 있는 상태였어요. 그걸 제가 잘못 건드렸다는 걸 알아서 저는 그냥 고개 젓고 가만히 있었죠. 그런데 신우이는 거의 발광하면서 저한테 쫓아와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니, 새언니는 뭐가 그렇게 잘났어요? 새언니네 집도 별거 없잖아. 그리고 언니도 이제 살림만 하는 아줌마면서 왜 나한테 그런 소리예요? 미안해요, 아가씨. 내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고. 뭐가 아니에요? 얘들아, 왜 그러니? 그때 작은 방에 쌀 가지러 들어갔던 시어머니가 나오면서 놀란 말투로 물으셨어요. 제가 뭐라 말할 새도 없이 신우이가 시어머니한테 마구 쏟아내듯 말을 하더군요. 엄마, 새언니가 나한테 할 일 없는 주제에 밥도 안 한대. 어머, 저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그렇게 말했잖아요, 지금 방금. 엄마, 나 이렇게 무시당해도 되는 거야? 그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사실 시어머니는 평소에도 좀 빡빡하긴 했지만 그때까진 저한테 별로 그런 면을 내보이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다가 신우이한테 방에 들어가서 있으라고만 말씀하시더군요. 신우이는 억울하다면서 자기 편 들어달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시어머니는 빨리 들어가라고만 했어요. 전 다행이다 싶어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시어머니는 그래도 점잖은 분이셨고 상식적인 성격이었거든요. 신우이가 저렇게까지 성격이 어긋난 건 아무래도 계속해서 공무원 시험 떨어지면서 공부만 했기 때문이었죠. 에휴, 너도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니? 시어머니가 그렇게 꾸중하셨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 여겼어요. 저는 죄송하다고 그냥 고개만 숙였죠. 그래도 제 변명은 하고 싶었어요. 사실 아가씨가 저희 친정엄마 밥집 한다고 제가 부엌일 잘하지 않냐면서 말을 해서 저도 화가 났었나 봐요. 솔직히 신우이도 잘한 거 하나도 없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시어머니는 잠시 말씀이 없으셨어요. 걔가 그렇게 말해서 너도 그런 소리를 한 거니? 네, 사실 사람이 게을러서 좋은 건 없잖아요. 살도 찌고 몸도 무거워지고 다른 일도 안 하게 되고요. 전 그냥 좋은 뜻으로 한 말이었어요. 전 정말로 일을 저 혼자만 많이 하는 것도 억울하긴 했지만 신우이한테 싫은 소리를 따끔하게 하는 사람도 필요하다 생각했어요. 시부모님은 신우이한테 너무 물렀고 저희 남편도 신우이한테 거의 아무런 잔소리도 하지 않았거든요.
신우이는 오랜 시간의 공무원 시험 준비로 인해 살도 찌고 몸도 너무 무거웠어요. 사람이 전체적으로 축 처진 느낌이었죠. 아가씨도 좀 살도 빼고 날씬하게 하고 다녀야 해요. 그래야 공무원 시험 합격하고 나서도 좀 더 세련되게 옷 입을 수 있죠. 어쩜 이렇게 아무 생각이 없는 건지. 생각이 없다니? 너 지금 신우이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순간 아차 싶었어요. 전 사실 화가 나면 말이 먼저 나오는 타입이라 시어머니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먼저 제가 생각한 것만 내뱉은 거였죠. 죄송해요,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라. 신우이가 살이 찌든 말든 네가 뭔 상관이야? 넌 무슨 말을 그렇게... 정말이지. 시어머니는 단단히 화가 나신 것 같았어요. 전 순간 말을 너무 심하게 해서 시어머니가 화가 나신 것 같아 당황스러웠죠. 제가 잘못한 게 확실했으니까요. 어머님, 제가 말을 그렇게 하려던 게 아니라요. 됐다. 네 마음이 그렇다는 건 이제 잘 알았다. 너 정말 못된 애구나. 시어머니 눈매가 절 아주 날카롭게 노려봤어요. 어머니가 저에 대해 처음으로 틀어진 마음을 내보이셨던 날이었죠. 그날 집에 와서 남편한테 그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왜 그런 소리를 했어? 나도 잘못한 거 알아. 그래도 난 신우이 생각하는 마음이었다고. 무슨 생각하는 마음이야. 걔 지금 얼마나 예민한데. 신우이가 먼저 나한테 부엌일 잘하면서 자기가 왜 도와줘야 하냐고 했다니까? 좀 참지 그랬어. 뭐 그 정도 하나도 자기가 혼자 못하는 거 아니잖아. 어른이면서 왜 그걸 못 참아? 남편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반응했어요. 솔직히 그 반응이 더 상처였어요. 저는 신혼 때 남편이 소심하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 여겼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아닌 것 같더군요. 결혼 잘못했나 싶어서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시댁에서 좀 조심해야 하나 싶었어요. 어쨌든 신우이는 그 집 딸이고 전 며느리니까요. 시댁 가서 일 도와드리면서도 말조심도 하려고 노력했고 신우이한테도 항상 자연스럽고 편하게 대하려 노력했죠. 그런데 문제는 신우이가 이미 마음이 틀어졌던 거였어요. 신우이는 저만 보면 도끼 눈을 뜨고 노려보았고 마주치면 바람소리가 쌩하게 나도록 돌아서서 나가버렸죠. 대체 이 일을 어쩌나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고민이 말이 아니었어요. 괜히 성질 한번 못 참고 말 내뱉었다가 시댁 식구들하고 이렇게까지 사이 틀어진 거니까 말이에요. 게다가 시어머니도 저한테 아주 안 좋은 낯색을 하실 때가 정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원래 시어머니가 그 전에는 제가 잘못한 일이 있어도 절대 대놓고 꾸중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신우이가 대체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속닥거린 건지 저한테 못마땅한 티를 대놓고 내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잘못할 때만 시어머니가 그러셨다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말죠. 시어머니는 아예 저한테 마음이 돌아셔서 그러시는지 평소에도 기본적으로 아주 날카롭게 구셨어요. 물론 평소 그냥 대화할 땐 잘 모르는데 구체적으로 잘 들어보면 묘하게 저하고 저희 친정엄마를 깎아내리시더군요. 기본적으로 저희 엄마가 평생 시장에서 이런저런 일 해오신 것을 깎아내리곤 했어요. 예를 들어 평소 대화할 때 이웃집 사업 이야기 같은 게 나오면 시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죠. 난 평생 가정에만 살아서 바깥 일은 잘 모른다. 밖에서 일하는 게 힘든 것 같더라고요. 저희 엄마 보면 집에서 있으면 좀 편하다고 하시긴 하셨어요. 그래? 하긴 그렇게 일하셔서 꾸미실 줄도 모르고 취향도 그러신가 보구나. 네. 별다른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뉘앙스가 되게 안 좋은 거 있죠? 전 그럴 때마다 뭔가 항변하고 싶었지만 별다른 말도 아닌데 이상한 소리 한단 말 들을까봐 차마 뭐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솔직히 속상하더군요. 그리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서 시어머니 말투가 점점 더 무례해지기 시작했어요. 저희 엄마는 시장에서 밥집 하신 지 20년이 다 되어 갔거든요. 그전엔 채소 가게나 생선 가게에서 일하셨는데 돈이 많이 모인 후로 밥집을 여신 거였죠. 그만큼 음식 솜씨고 좋으셔서 저한테 이런저런 반찬도 자주 싸주셨고요. 그래서 저도 엄마가 반찬을 싸주시면 그걸 나눠서 시댁에도 갖다 드리곤 했어요.
신혼 초에는 갖다 드려도 괜찮은 건지 판단할 수가 없어서 드리지 못했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부터 갖다 드렸죠. 처음엔 시어머니도 고맙다면서 맛있게 드셨어요. 그런데 시누이와 충돌이 있고 나서부터 문제가 생겼죠. 어느 날 저는 엄마가 불러서 싸주신 반찬을 가지고 시댁으로 갔어요.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 이런 거라도 좀 드려서 사이가 좋아지면 좋겠다. 그렇게 순진한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날도 반찬을 잔뜩 싸가지고 시댁으로 갔어요. 시어머니는 문을 열어주시고서는 뜨악한 표정이 되시더군요. 어머, 뭘 그렇게 많이 싸왔어? 저희 친정엄마가 엄청 주시더라고요. 사부인이? 저희 엄마 워낙 손이 크셔서 저희 집에서 다 먹을 수가 없어서요. 저는 얼른 식탁 위로 반찬을 가져다 놓았어요. 실제로 저희 엄마는 밥집을 하셔서 워낙 손이 크시거든요. 그래서 보통 영업집처럼 엄청나게 싸주시곤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가만히 그걸 뒤에서 보시더니 귀찮다는 티를 팍팍 내시면서 저한테 다가와 같이 반찬 뚜껑을 여셨어요. 어디 보자. 마늘종, 장조림, 깻잎. 어머님, 저희 엄마가 한 깻잎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 네, 그리고 멸치볶음도 진짜 맛있고요. 저는 먼저 맛을 보시라고 작은 그릇에 멸치볶음을 먼저 덜어내 놓았어요. 그리고 소시지 부침도 있어서 그것을 내놓고 시어머니 앞에 밀어놨죠. 저는 그래도 시어머니가 밥이라도 퍼서 같이 먹자고 하실 줄 알았어요. 그때가 딱 점심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마땅치 않은 얼굴로 절 보시더니 적당히 한 입 집어먹어 보시곤 별 말씀이 없으셨어요. 전 뭔가 민망해져서 한 입 먹었는데 제가 기억하는 엄마 솜씨 그대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칠맛 있고 맛있는 그런 반찬이요. 어머, 맛있다. 여전히 맛있네요. 저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말했어요. 솔직히 저희 엄마 반찬을 제가 칭찬한 거니까 시어머니 보시기에 어이없을 수 있긴 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얼굴 찌푸릴 건 아니지 않을까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푹 쉬시더니 반찬통을 쭉 훑어보셨어요. 아니, 뭘 이렇게 많이 주셨다니. 우리 집 그렇게 많이 안 먹는데. 그래도 아가씨도 있고 시아버지도 계시고 잘 드시지 않을까요? 네 시누이 그렇게 많이 안 먹는다. 순간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투가 굉장히 고가워한다고 들렸어요. 혹시 그 전에 그 일을 여전히 마음에 두고 계신 건가 싶은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죠. 반찬에서 근데 조미료 맛이 너무 나는구나. 가게 하셔서 그런가? 시어머니는 못마땅한 듯이 고개를 저으셨죠. 저는 뭔가 굉장히 싫어하시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서 움츠러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원래 무척 점잖은 분이셨고 저한테 싫은 소리도 안 하셨거든요. 다만 시누이와 지난번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있고 나서부터 시어머니가 점차 저한테 안 좋은 기색을 하긴 하셨지만 말이에요. 도대체 이 기름 좀 봐. 어머님, 멸치볶음은 원래 기름이 좀 많이 들어가야 맛있는 거라. 그게 무슨 말이니? 이게 얼마나 몸에 나쁠까? 세상에. 그리고 너무 달다. 너무 달아. 아유 하는 소리를 내면서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건강관리는 전혀 안 하신다니? 이거 먹으면 당장에 당에 문제 생기겠다, 얘. 그게 저희 엄마는 항상 이렇게 하셔서. 집안마다 레시피가 다 다르다지만 이건 좀 심하구나. 우리 집은 이거 못 먹겠다. 이전에도 분명 반찬을 드렸었는데 그땐 이런 말씀 없으셨거든요. 솔직히 속으로 생각할 때 분명히 시어머니가 지금 나한테 뭔가 틀어진 게 있으시구나 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더 우울해져서 저는 싸간 반찬을 전부 죄다 다시 싸들고서 집으로 돌아왔죠. 집에 와서 고민하다가 퇴근한 남편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은 또다시 자기 집 편만 들더군요. 어머니가 그러실만 했지 뭐. 딸한테 살쪘다고 뭐라는 며느리한테 말이 곱게 나가겠냐? 그건 아가씨가 먼저 나한테 시비 건 거라니까.
먼저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으면서 고깝게 굴었다고. 그건 좀 손이 사람으로 잊어버려라. 언제까지 그거 기억하고서 계속 투덜거릴 거야, 지겹게. 그래도 이건 어머니가 좀 심하신 거 아니야? 나 그래도 우리 엄마가 싸주신 거 열심히 갖다 드린 건데? 그냥 우리 집에서 먹어. 나 장모님 반찬 좋아하잖아. 하지만 말이야 바른 말이지. 장모님 반찬 중에 기름지고 단 게 있는 게 확실하지 뭐. 그렇게 나불거리는데 진심 남편 입을 꼬매버리고 싶더군요. 이 인간이 내 성질을 진짜 몰라서 이러는구나 싶기도 했어요. 어쨌든 제가 신우이한테 했던 말도 있고 하니 이번엔 넘어가자 싶었어요. 아예 이혼할 생각 아닌 다음에야 시댁하고 척지는 게 분명 현명한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해서 쌓여가면서 서서히 제가 생각이 변하게 됐어요. 시어머니는 그 이후로도 말끝마다 저와 친정엄마를 무시했어요. 특히 제가 편모스라에서 자라서 뭘 모른다는 둥, 어른한테 가정교육 제대로 못 받았다는 둥, 사람 무시하는 버릇이 있다는 둥,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시어머니 말투가 되게 부드럽고 점잖아서 얼핏 들으면 그렇게 나쁜 말을 하는지 잘 알아채기도 힘들었어요. 저는 나중에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 너무 나쁜 말을 들은 상태라 그렇게 상처를 입어갔죠. 그리고 악감정도 쌓여갔고요. 남편한테 아무리 말을 해도 남편은 나서서 시어머니와 시누이한테 뭐라고 말해줄 마음조차 없는 것 같았죠. 남편은 결혼 후로 계속 게임에만 몰두하면서 다른 일은 거의 하지 않았어요. 남들은 남편이 빨래도 해주고 분리수거도 하고 설거지도 한다는데 우리 집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밤에 와서 저녁 먹고 다 내팽개치고서 곧장 방에 들어가서 게임만 하는 게 다였죠. 이런 상황이니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었겠어요. 대체 내가 뭐하러 결혼했나, 이런 게 내가 바란 결혼 생활이었나 싶은 생각만 점점 더 늘어났던 거였죠. 분명히 저는 엄마 아빠가 이혼한 걸 보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결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그래도 저희 부모님이 이혼해서 제가 불행했던 것을 알기에 언젠가 태어날 우리 아이를 위해 이혼만큼은 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 생신이 되었죠. 시아버지는 간만에 가족끼리 모여서 밥 한 끼 먹자고 하시더군요. 그래, 사부인도 좀 모시지 그러니. 시아버지는 무심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아버지는 언제나 집안일에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는 분이라서 친정엄마에 대해 특별히 신경 써서 하신 말씀은 아닐 거예요. 그냥 어쩌다 보니 나온 말씀이었겠죠. 아유, 사부인을 왜 모셔요? 시어머니는 예상대로 싫은 표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친정엄마가 되게 외로워하셨거든요. 주변에 친척도 거의 없었고 아빠나 제 형제도 없었고요. 엄마는 정말 혼자서 생활하고 계셔서 떠들썩한 무언가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어머, 저 그래도 될까요? 그래, 모셔라. 아유, 여보. 뭐 어때? 간만에 얼굴도 보고 좋지 뭘. 시어머니가 기겁하셨지만 시아버지는 가부장적인 말투로 시어머니 항변을 꽉 눌러버렸어요. 그럴 땐 권위적인 시아버지가 좋더군요. 시아버지 결정에 따라 시아버지 생신날 저희 엄마도 모시고 오기로 했어요. 뭐 고기도 좀 좋은 걸로 준비하고 말이야. 아니 여보, 집에서 먹으려고요? 그래, 뭐 밖에 나가서 먹을 필요가 뭐 있어? 아우 힘들게, 밖에서 먹지 그냥. 그러지 말고 집에서 준비해. 한우로 먹자고. 한우라뇨?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말씀에 기겁했어요. 돈이 어디 있어서 한우를 먹어요? 그냥 삼겹살 먹어요. 아니, 그래도 생일인데. 한우는 나중에 먹으라고요. 일은 된 다음에요. 시어머니가 하도 기겁하시니 시아버지도 좀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저는 저희 엄마도 오는데 부끄럽지 않게 한우였으면 참 좋겠다 싶었지만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더니 그래 삼겹살 먹자 하면서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눈치를 보니까 아무래도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가 온다는 것 때문에 삼겹살로 밀어붙이신 것 같더군요. 입 하나가 더해지니까 아깝다고 느끼신 것 같았어요. 그것도 계속해서 무시해온 저희 엄마였으니까요.
솔직히 거기서부터 빈정이 상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우리 엄마가 먹으면 뭘 그리 먹는다고 그 이유로 한우 대신 삼겹살로 바꾸나 싶고 사돈을 불러다 앉혀놓고 돼지고기라니 너무 무리한 거 아닌가 싶었어요. 저는 속이 타들어갔어요. 남편한테 아무리 말해봐야 들어먹지도 않고 또다시 게임이나 하러 들어가 자빠졌고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이제 아예 대놓고 적대적으로 노려보고 계셨고 시아버지는 방관자였으며 시누이는 저만 보면 못 잡아먹고 한달이었어요. 내가 이 결혼을 계속하는 이유가 있나? 이제는 진심으로 모르겠더라고요. 저 혼자면 몰라요. 저희 친정엄마, 저한테 하나뿐인 그분이 홀대받는다는 게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틀어졌을 무렵부터 고민이 돼서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죠. 제가 집에서 가정주부로 놀아서 시어머니가 날 나쁘게 보시나 남편 돈만 축내는 그런 며느리로 보시나 고민되어서였어요. 그래서 일단 이력서를 뿌리고서 파트타임으로라도 일을 시작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죠. 그래도 제가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면접 연락은 여러 곳에서 왔어요. 남편한테도 말하지 않고 저는 이곳저곳 면접도 다니고 알아보기도 하며 취직 준비를 했죠. 그래서 결국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회사에 합격해 출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출근할 때까지는 3달 정도 기간이 남아있어서 저는 천천히 남편과 시댁에 말씀드리고 다시 회사 다닐 준비를 하려고 했죠. 어차피 돈 버는 건데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남편도 요새 들어서는 외벌이 힘들다면서 계속 제가 나가서 돈을 더 벌어오면 좋겠다는 티를 내곤 했거든요. 그러던 중 시아버지 생신날이 돌아온 거였죠. 시아버지의 생신날. 저는 아침 일찍부터 시댁에 가서 음식 준비를 시작했어요. 시아버지의 생신날에는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아주 풍족하게 드셔야 한다면서 시어머니는 굳이 그 아침부터 절 불러들여서 요리를 도우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아침에는 미역국에 불고기에 잡채까지 곁들여서 무슨 잔치상처럼 나갔어요. 시아버지는 그걸 받아들고도 고맙단 말씀 한마디 없이 그냥 적당히 잡숫고 나가셨죠. 시어머니는 저한테 가서 설거지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한숨을 푹푹 쉬셨어요. 에휴, 너는 무슨 며느리가 이렇게도 애교가 없니? 네? 시아버지한테 생신 축하드린다고 좀 잘 말씀을 드려야 할 거 아니니? 아, 그게... 아유, 됐다. 내가 너한테 뭘 바라니? 시어머니는 답답하다는 듯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셨어요. 하여간 너도 너희 엄마한테서 그렇게 물려받아 답답은 하겠다. 어디 한 구석 예쁜 데라도 있어야지. 아휴, 참. 어머님, 아우 답답해. 뭐 저런 애를 며느리라고 들여가지고. 시어머니는 그 점잖은 말투로 저한테 못을 받고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셨어요. 항상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지만 그날따라 더 속에서 열이 확 받쳤어요. 사실 저희 엄마는 제가 시아버지 생신날이니 같이 와서 밥 먹자고 권했을 때 너무 좋아하셨어요. 제가 이런 자리 그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게 죄송해질 정도로 너무 좋아하셨죠. 어머, 정말이니? 아유, 세상에 사돈어른들 너무 좋은 분들이구나. 아니야, 엄마 그런 거. 그냥 아버님이 문득 생각나서 엄마 초대한 거야. 아유, 그게 무슨 소리야. 어른들이 초대해 주신 건데. 전 한숨을 푹푹 쉬면서 엄마한테 최근의 사정을 간략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엄마는 급격하게 심각해지셨죠. 아니, 너희 시어머니는... 아유, 참. 물론 너도 잘못은 했다만 그래도 어른이 그러는 게 아니지. 넌 그동안 그걸 다 참고 있었어? 그럼 내가 뭘 어떡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지. 화라도 내지. 화내면 이혼할 거 아니면 뭐 어쩌게. 아휴, 김서방 뭐래. 지네 집안 편만 들어. 내가 아주 속이 뒤집어져. 제가 화를 내자 친정엄마도 그제서야 전말을 알게 되어 심각해지셨어요. 아니, 너희 시어머니도 그렇고 김서방도 그렇고 대체 뭘 어쩌자고 이러는 거야? 아우, 나도 모르겠어 이젠 정말. 친정엄마는 그래서 처음에 초대를 반기시던 것과는 다르게 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을 하셨죠. 하지만 이왕 초대받은 것 같이 가서 밥이나 한 끼 먹고 오자는 심산으로 오시기로 했어요.
점심때도 시아버지가 집으로 들어오셔서 또 다른 새 반찬의 식사를 하고 나가셨어요. 오늘은 휴가를 내고 친구분들 만나러 다니신다 했는데, 아니 그러실 거면 왜 들어와서 굳이 새밥 드시고 나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이상한 버릇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결국 저녁 때가 되었죠. 전 정말 엄마를 오시라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오시지 말라 해야 하는지 헷갈렸지만, 그래도 이제 와서 물을 순 없으니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죠. 시간이 될 때까지 저는 바쁘게 움직이면서 삼겹살이며 온갖 반찬, 김치, 국, 찌개를 준비했어요. 고기 먹을 건데 왜 이렇게 많은 반찬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진짜 모를 일이었지만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시아버지가 시간에 맞춰 들어오셨어요. 좋은 냄새 나네. 그렇죠. 맛있는 거 많이 준비했어요. 시어머니가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속에서 열불이 났어요. 오늘 식사 준비는 거의 저 혼자 다 한 거나 다름없었거든요. 시누이는 백수면서 공무원 시험 공부한다고 아예 방 밖으로 나와보지도 않았고, 남편은 퇴근하고 이제야 어슬렁거리며 들어왔고요. 시어머니도 거실에 앉아 턱끝으로 저를 이리저리 해라 시키기만 하셨지 정작 본인이 하신 건 없었어요. 손발이 저릴 정도로 피곤한데 화는 머리 끝까지 난 상태였죠. 그런 상태일 때 친정엄마가 들어오셨어요. 어머 사돈어른, 생신 축하드려요. 어서 오십시오, 사부인. 시아버지한테 선물을 가져오신 엄마는 화통하게 웃으며 인사를 하셨어요. 시어머니 얼굴엔 못마땅함이 가득 있었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웃으시긴 하더군요. 그러고 나서 저희는 모두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제가 죽어라 해놓은 반찬에 밥에 국에 찌개 그리고 상추며 갖은 쌈채소에 마늘에 삼겹살을 구워 먹는 거였죠. 시아버지는 많이 드시라고 차린 게 없다면서 저희 엄마한테 겸양의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차린 건 전데 왜 당신이 차린 게 없다고 하는지 진짜 모르겠지만 어쨌든 친정엄마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하셨죠. 그리고 식사가 시작되었어요. 저희 엄마는 입맛이 좋은 편이라 뭘 차려드려도 정말 맛있게 드셨어요. 전 그런 엄마가 좋아서 계속 엄마 쪽으로 반찬이며 고기며 밀어드렸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게 별로 마땅치 않으신지 계속 저희 엄마 쪽을 보셨어요. 사실 먹는 양으로 치면 저희 엄마보다 시누이가 훨씬 많이 먹었어요. 살도 시누이가 훨씬 많이 쪄 있었고요. 시누이는 제대로 저희 엄마한테 인사도 안 한 채로 고개만 숙이고 밥을 퍼먹고 있었죠. 아유, 사부인, 상추 좀 드세요. 시어머니가 문득 저희 엄마한테 그렇게 권하셨어요. 어머, 사부인, 감사해요. 저희 엄마는 당연히 시어머니 호의라 생각하시고 웃으면서 상추를 집어드셨죠. 사실 저희 엄마 채소 정말 많이 드시거든요. 그날따라 그냥 드시다 보니까 고기만 집어드시고 채소를 안 드셨던 건데 시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웃으시더군요. 아유, 사부인이 원래 채소를 안 좋아하시나 봐요. 어머, 아니에요. 저 상추하고 깻잎 진짜 좋아해요. 그래요? 그런 것 치곤 살이 좀 찌셨는데. 네? 순간 친정엄마가 굳으셨고 저도 놀라서 동작을 멈췄어요. 시아버지와 남편은 아예 못 들은 모양이더군요. 전 너무 황당해서 시어머니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 그동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한테 했던 일들과 말들이 떠오르면서 뇌에 찬물이라도 끼얹은 것처럼 정신이 들었죠. 시어머니는 제가 정색한 것도 별로 신경 안 쓰인다는 것처럼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씀하시더군요. 사부인, 고기 말고 상추나 드시라고요. 그러다 살 더 찌시겠어요. 그게 대체 무슨... 말씀 그대로예요. 자기 관리를 제대로 하셔야 하지 않겠어요? 시어머니는 제 쪽을 흘끗 보면서까지 말씀하셨죠. 전 너무 어처구니 없었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저희 어머니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소리를 하면서 내가 화를 안 낼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싶더군요. 사실 저 성격이 그렇게 얌전하지만은 않거든요. 저는 시어머니한테 똑바로 시선을 보냈어요. 저기 어머님, 지금 제가 아가씨한테 살쪘다고 했던 것 때문에 저희 엄마한테 이러시는 건가요?
왜? 내가 못할 말 했니? 네, 지금 못할 말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똑바로 말할 줄 몰랐는지 시어머니가 잠깐 움찔하셨어요. 사돈한테 지금 살찌니까 고기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제정신이세요? 너는 신우이한테 네가 먼저.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그게 싫으셨다면 말씀을 하셨어야죠. 말했잖니. 네, 그래서 제가 한참이나 저한테 구박하시는 거 아무 말 없이 받았고요. 그것도 아주 넘칠 만큼요. 저는 그 자리에서 숟가락 집어던지고서 친정엄마한테 말했어요. 엄마, 먼저 나가 계세요. 여보, 자기 왜 그래? 남편이 그제야 제 서슬이 시퍼런 걸 알았는지 당황하며 절 말리려고 했어요. 참 웃어서. 저는 마늘을 한 움큼 집어서 시어머니한테 집어던졌어요. 우수수 마늘이 얼굴로 떨어지는데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굳어서 앉아있더군요. 당신이나 마늘 먹고 사람 좀 되세요. 너 이러고도 멀쩡할 멀쩡? 웃기고 앉아있네. 지금 이 자리에서 이혼이야. 저는 앞치마를 풀어서 집어던졌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모두 당황했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꼼짝도 못했죠. 원래 싸움이라는 게 기세거든요. 저는 그제야 절 말리려고 일어나는 남편을 밀어젖히고 호되게 소리를 질렀어요. 거지 같은 집에서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참아줬더니 뭐? 남의 엄마한테 살이 어쩌겠지? 더러운 놈의 집구석. 여보, 누가 네 여보야? 꺼져! 저는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시집을 뒤집어 엎어버리고서 그대로 돌아 나왔어요. 남편이 허둥지둥하며 따라 나왔지만 제가 노려보자 기가 죽어서 도망 들어가 버렸죠. 저는 그대로 친정엄마와 같이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한참이나 참고 또 참았던 만큼 아무런 미련이 없었죠. 저희 엄마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저한테 계속 잘했다, 그런 집구석하곤 상정하는 거 아니라면서 함께 화를 내주셨죠. 그러고 나서 며칠이나 남편한테서 전화가 오고 시댁에서도 전화가 왔어요. 한번 받아봤더니 남편은 미안하다면서 제발 들어오라고 난리 피웠고 시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정말 징글징글해서 전 이혼이나 해달라고 버텼죠. 시어머니는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네가 그런 식으로 나가서 대체 뭘 해먹고 살 거냐고 악담식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미안하지만 걱정할 거 없다고 다 알아서 먹고 살 직장도 구해놨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맞받아 쳐주었죠. 그제서야 시어머니는 정말 제가 이혼해서 나가버린다는 걸 알았던 모양이에요. 이후로도 계속해서 시어머니와 남편의 연락이 이어졌고 나중에는 시아버지와 시누이마저 연락을 해왔지만 모두 무시하고 이혼을 요구했죠. 결국 남편은 몇 달 더 버티지 못하고 제 이혼 요구를 들어주었어요.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이건 정말 아니었다 싶긴 했겠죠. 눈앞에서 자기 어머니가 장모한테 대놓고 살쪘다고 이야기하는 걸 보았으니 말이에요.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할 말이 있고 하지 않을 말이 있는 법이죠. 그 후로 저는 이혼 뒤 홀가분하게 이미 구해놓았던 직장으로 나가서 출근하게 되었어요. 엄마와 둘이 살면서 직장 다니니까 도리어 더 몸도 가뿐하고 훨씬 편안하더라고요. 제가 챙겨야 하는 남편, 시어머니, 시아버지 없으니까 당연하겠지만요. 저는 정말 그래서 그 후로 홀가분하고 편안하게 생활하며 만족스러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 남편하고 시댁이요? 뭐 저야 모르죠. 본인들끼리 어떻게 지지고 볶고 살든 저하고는 이미 남남이 된 지 오래니까요. 제 엄마를 모욕하는 인간들하고는 아무런 상종도 하고 싶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겠어요.